속옷 빨래 사건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 변호사의 세상 사는 이야기 짱변입니다. 지난번에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짜배기 정도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 행위가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느냐의 문제를 알아야겠죠. 일반인들은 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에게 잘 전달하면 법률 전문가들이 적용되는 법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법조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법률 찾는 일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마구 흥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을 파면해 달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글도 그 글에 대해서 20만 명 넘게 동의를 해서 뜨거워졌던 사건. 저는 그 사건을 속옷 빨래 사건이라고 할까요? 다른 제목을 쓰려니까 민망하기까지 해서 어쨌든 속옷 빨래 사건 정도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선생님이 하는 행동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찍어라. 촬영해서 인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 가지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주고 또 아이들이 보낸 영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입에 담기 민망한 댓글을 달고 심지어는 속옷을 주제로 하는 시를 만들어 보라 라는 과제를 주었다 합니다. 자, 시를 만드는데 속옷을 주제로 하는 시를 만들어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 가지고 우리들은 마구 흥분했습니다. 엄청 흥분했고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냐, 초등학생을 상대로 뭔 일을 한 것이냐라고 등등.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했지만 그 분노를 한 후에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그런 행위를 또 그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있는지, 있다면 그게 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법률이 그러면 그 사안에서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렵습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동복지법, 그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왜 적용될까요? 그 법률에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적용될까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고 하면 뭐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그것만 개인정보로 생각하는데 우리 얼굴도 엄연히 개인정보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그 선생님이 무슨 일을 했죠?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SNS상에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 거죠. 아마 그 교사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아까 말한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 부분을 적용을 받아서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만약에 우리가 하였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바로 위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법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사신에 대한 적용 법률은 일반인이 굳이 찾지 않아도 법률 전문가나 수사기관이 찾게 마련이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이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정리하면 오늘 예로 든 속옷 빨래 사건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 선생님 엄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짱변 장성규였습니다.